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20장입니다. 20장 유도전압과 인덕턴스인데요. 20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자기 유도에 관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 유도 기전력하고 자기 선속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알려진 패러디의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패러디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전력을 계산해보는 운동 기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발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이러한 유도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회로의 전류가 흐를 때 회로의 증가 감소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방해하느냐 하는 것을 인덕턴스를 정의해서 자체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인덕턴스로 기술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회로 소자가 코일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그래서 저항과 코일, 솔레노이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도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하고 관련이 돼서 이 코일에 저장이 되는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장 1절에 유도 기전력과 자기 선속인데요. 이제 이러한 유도 기전력하고 자기 선속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패러데이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러데이가 실험을 할 때 잘 따져보니까 이 자연에는 대칭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 전기 현상하고 자기 현상하고 관련된 대칭성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동기하고 발전기가 서로 대칭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전동기는 이 연구자석 속에, 연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죠. 그 연구자석 속에 고리를 넣고 고리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뺑뺑 돌더라 하는 거죠. 힘을 받아서 이제 토크가 발생해가지고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전류고리가 회전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고리가 움직이더라, 돌더라 하는 거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더 근본적인 물리 현상은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된다, 자기장을 만든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전자석, 그런 것 현상을 전동기에 적용한 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기에서 다 똑같은데 이제 똑같이 연구 자석 속에다가 이번에는 고리만 집어넣고요.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고리가 움직인 건데, 이번에는 전류 없이 고리만 집어넣고 고리를 운동을 시킨 겁니다. 고리를 돌린 겁니다. 자석 속에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류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전동기는 전류가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서로 대칭적인 거죠. 꼭 정반대로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 살펴보니까 자기장이랑 관련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자기 선속이라는 것이 변할 때 전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동기하고 발전기 사이에 있는 이런 대칭성을 패러데이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패러데이가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실험을 먼저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코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철심이 있는데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고 또 다른 코일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코일에는 전지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 코일은 이제 이 전압계 또는 전류계 측정 장치에다가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원이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전지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았더니 1차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근데 1차 코일에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닫는 순간에 이 2차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가만히 놔두면 전류가 금방 사라지는데, 이번에는 스위치를 다시 열면 이때도 또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열고 닫거나 여는 그 순간에만 2차 코일에 전지가 연결되지 않은 2차 코일에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른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이제 철심을 감아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자석,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기장이 이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생겨날 때 그때 그 2차 코일에 전류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변화될 때 전류가 생겨나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은 이번에는 이
도선고리가 있습니다. 도선고리에 영구자석을 갖다 놓고 영구자석을 접근을 시키니까 접근시킬 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어넣어서 가까이 가서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가만히 놔두고 상대 운동이 없을 때는 고리에 자석이 들어가 있거나 가까이 있을지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접근시키는 건데, 이번에는 반대로 멀어지게 움직이니까 그때도 또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건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접근시킬 때 전류 방향과 멀어지게 할 때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다 하는 현상까지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 실험이 이 전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런 도선 고리 2차 코일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류가 흐르는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이렇게 발생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제 기전력이 있는 건데, 그런 기전력이 어디서 오느냐 살펴보니까 자기장 때문인데, 자기장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변화가 생길 때만 그 전류가 기전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자기 선속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자, 자기 선속은 정의는 자기장하고 자기장이 지나가는 그 면하고 면적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비스듬히 일단은 균일하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면적이 A인 그런 고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생각한 겁니다. 이런 면을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면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비스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타가 면의 수직한 방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B에다 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자기 선속으로 정의되는데,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잘 보면 코사인 세타를 B에다 곱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기장은 이런 방향인데 면에 수직하게 요 성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란한 성분, 수직한 성분. 그랬을 때 이 수직한 성분의 크기가 바로 B하고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면에다가 면을 수직하게 지나는 자기장 성분을 곱한 것이 자기 선속이 되는 거고요. 또는 요 자기장이 그대로 있는데 요 면을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그림자 정사형이죠. 정사형을 그려보면 요 넓이가 될 텐데, 요게 이제 A라 그러면 요 각도가 똑같이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길이가 코사인만큼 줄어드니까 넓이도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것을 정사형의 넓이, 그렇게 생각해서 B 곱하기 정사형의 넓이를 곱한 것이 자기 선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장하고 면을 곱한 건데 방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면에 수직하게 통과하는 자기장을 곱한 것, 또는 자기장의 수직한 면적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전기 선속을 정의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전기장, 자기장 그것만 바뀐 거고 똑같은데, 이때도 우리가 전기 선속을 얘기할 때 전기 선속은 이 어떤 면을 수직하게 지나가는 전기력선, 전기장선의 수에 비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 선속도 어떤 주어진 면을 수직하게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 자기장선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 계산에 써먹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자기 장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모양을 표시하는 거지 엄밀한 그 크기까지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력선을 그려진 상향이라면 자기력선을 통해서 선속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지나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선속을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은 테슬라라는 단위를 썼죠. 그리고 웨버하고 이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관계는 면적을 곱하면 웨버가 나오니까 테슬라는 역으로 웨버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당 자기 선속 이런 의미로 자속 밀도를 자기장을 자속 밀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장 단위 테슬라, 그다음에 웨버가 자기 선속의 단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선속이랑 이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정의됐던 게 전기 선속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자기 선속이나 전기 선속이 모두 전기장과 면적 또는 자기장과 면적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부호가 0이 되거나 또는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각도가 90도다. 그러면 면에 수직하게 지금 자기장이 지나간다. 그러면 면 자체가 정사형이 되니까 그때는 B 곱하기 A가 되고 이 경우가 최대가 됩니다.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면이 90도 돌아서 면하고 나란하게 자기장이 지나가면 면을 수직하게 통과하는 이런 자기장 성분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도 있고 면도 있지만은 선속은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요 이제 각도가 이렇게 90도보다 작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질 거고 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90도보다 커지게 되면 음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호가 양이다 음이다 하는 것은 전기 선속일 때는 이 가우스 법칙에 적용을 하면서 그 안팎을 기준으로 부호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를 얘기할 때는 이게 그 닫힌 폐곡면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좌표를 정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에 대해서는 부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상황이라면 부호가 바뀐다 하는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선속도 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자기장이다, 전기장이다 다 똑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물론 자기장하고 전기장이 다른 만큼은 차이가 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우스면을 잡는 설정하는 그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폐곡면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그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전기장, 전기 선속의 부호 정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가우스 법칙에서.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부호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냥 크기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